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음운 교체했죠. 그쵸? 오늘은 음운 축약 현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의 축약, 현상을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 공부하고 나면,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음운 변동 현상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딱 본 거죠. 그죠? 된소리 대기까지 봤죠? 그죠? 된소리 대기까지 봤고, 이번 시간에는 음운의 축약 현상을 살펴보게 될 건데, 축약이 뭘까? 음운의 축약이라고 하는 게 뭘까? 뭐라고? 합쳐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죠? 그지? 합쳐지는 거, 줄어드는 걸 우리가 축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어의 음운 변동 현상에는 줄어드는 현상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음운이 만났을 때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오늘 공부할 축약 현상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탈락이에요, 탈락. 두 음운이 만났을 때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축약과 탈락의 차이는 뭘까요? 축약은 그렇지. 축약은 이거라고 보면 돼, 이거야. 근데 탈락은 뭐예요? 이거야, 이거. 하나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탈락 현상인데,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A와 B가 더해져서 AB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소문자 AB라고 지금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축약이 되면 원래 A의 속성도 갖고 있고요. B의 속성도 둘 다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 양쪽, 그치?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반반 물려받은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도 축약된 거야.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축약은요, 선생님이 자음의 축약, 그리고 모음의 축약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자음의 축약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무슨 축약? 거센소리 대기입니다. 거센소리 대기. 여러분, 거센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왜 웃어? 자, 거센소리 하면 여러분, 파티 축하. 그치? 피카츄 털. 그리고, 뭐였지? 코피 터쳐. 코피 터쳐.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도 하잖니. 그쵸? 그런데 거센 소리를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가 있나 싶어요. 4개밖에 안 되는데. 그쵸? 자,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거센 소리의 특징을 좀 우리가 얘기해보자면, 다른 말로 격음이라고 한다 했지? 격음. 그치? 왜 격음이냐면요. 거센 소리는 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약하게 내면서 발음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를 발음할 때, 할 때, 여기 있는 숨,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식이라고 하거든요. 기식. 숨이야, 숨. 소리. 이것을 확 내뱉으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 기식이 좀 약하게, 그러니까 하면 어떻게 되게? 뭐가 돼요? 기식 없으면 그냥 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에 뭐가 더해지는 거야? 기식이 더해지면, 이 기식이 뭐냐면 히읗에 해당하는 소리야. 여러분, 히읗도 보면은 하도 해야지. 이걸 내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히읗 소리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히읗을 요 바에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읗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기식이 담겨 있는 히읗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기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을 선생님 소개하는데, 거센 소리 대기에 그래서 다른 별칭이 뭐냐면 유기음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히읗 축약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히읗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히읗이 반드시 필요한 축약이다 해서 히읗 축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센 소리 대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타 하나 정정할게요. 치읓이 아니라 뭐겠어요? 얘? 티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받아가자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얘가 뭘 만나요? 유기음인 히읗을 만나게 되면 거센 소리인 파티 축하, 그렇죠? 키읔, 티읕, 피읕, 치읓이 됩니다. 그것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기역이 히읗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키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키읔에는 히읗이 갖고 있는 유기음의 속성도 있고, 그치? 또
기역이랑 키읔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파열음이면서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렇지, 연구계에서 나는 소리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여러분이 부모님 양측으로부터 유전자를 다 물려받았듯이 키읔도 기역과 히읗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소리지만 기존의 히읗이 갖고 있었던 유기음이라고 하는 속성, 그렇죠? 그리고 기역이 갖고 있었던 이 파열음과 연구계음이라는 속성을 둘 다 물려받는다. 이게 바로 축약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부가 설명으로 이런 얘기도 썼는데요. 거센소리 대기라고 하는 것은 예사소리, 바다가자, 비읍, 디귿, 기역, 지읒이 예사소리죠. 거기에 기식, 말했지만 요거에 히읗이야, 히읗. 이것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해서 유기음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여러분 지금 안턴 이거를 선생님이 영어로 그대로 적어볼게요. A, 그치? 니은, N, 히읗 있잖아, 히읗. 그치? H, D, 디귿은 D, 그쵸? 어는 E, O, 받침 니은은 N으로 이렇게 해서 적었었잖아요. 근데 H, D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하나를 줄여서 T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자음 축약, 거센소리 대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거센소리 대기 쉽죠? 국어에서 일어나는 변동 현상 가운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센소리 대기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요것도 설명해야 되겠구나. 지금 앞서 다 설명한 건데요. 자음표를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거센소리 대기는 비읍, 디귿, 기역, 지읒에 각각 히읗이 만나서 축약됩니다.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뭐로 옮겨진다는 거야?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두 칸. 이렇게 안 보이냐 왜? 이거 방송사고인데. 자,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 거센소리가 된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모음 축약 보기 전에 모음 축약 봅시다. 자, 당황했어. 저게 안 나와서. 자,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모음과 모음이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겠죠. 그렇죠? 모음 축약에는 여러분 이중모음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화, 여기 반모음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워야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필기하면서 이게 정정할게요. 몇 가지 있으면. 반모음 이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기. 자, 이중모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단모음 두 개가 만나요. A라고 하는 단모음과 B라고 하는 단모음이 만나서 C라고 하는 이중모음으로 합쳐지는 거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나 오, 우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이 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계열이 두 개가 있었죠? 뭐 계열이 있었어? 이 계열이 있었고 뭐야? 오, 우 계열이 있었지. 이 계열의 이중모음은 앞에 반모음이 뭐가 붙는 거야? Y가 붙는 거였고 오우는 W가 붙는 이중모음이었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칠판에 이걸 뭐 했어? 그렸지? 그치? 그리다라고 하는 기본형에다가 어따가 붙으면 여러분 실제 발음은 어떻게 해요? 그렸다라고 발음해야 돼요. 물론 지금 된소리 대기까지 표기하자면 다 표기하자면 그렸다가 되겠죠? 그치? 그렸다. 자, 지금 다 빼놓고 얘만 보자고. 얘 여가 됐잖아. 얘 여가 왜 됐을까? 이랑 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는 단모음이고요. 그죠? 어도 뭐예요? 단모음인데 합쳐지니까 뭐가 된 거야? 이중모음으로 합쳐졌다. 그래서 이중모음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앞에 오는 단모음은 이 또는 오우일 때가 좋아. 왜겠어?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Y랑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고 오우가 어때? 반모음 W랑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여를 천천히 발음하면 어때? 이어 앞에 살짝 뭐가 나? 이가 나고요. 그죠? 와도 천천히 발음하면 어떻게? 오와 앞에 오가 살짝 나잖아요. 그쵸? 자, 여기 좀 봐봐. 뭐라고? 오와 아가 만나면 뭐가 돼요? 와가 되지.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중모음화입니다. 이해되나요? 이중모음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음음 변동 현상인데,
이 이중모음화에 대해서 야 이건 축약이 아니다라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타당성이 있어요. 보세요. 자, 그리어 지금 쓰면 이렇게 쓰죠. 근데 얘 축약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려가 되잖아. 근데 얘 영어로 적으면 어떻게 돼? K-R-Y-E-U 아니니?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자음의 개수, 자음이 아니고 이 음운의 개수 줄었어요? 그대로야? 줄어들지 않았다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I가 Y로 바뀐 거거든.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E라고 하는 단모음이 뭐로 바뀐 거야? Y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바뀌는 건 우리 음운 변동 현상 가운데 뭐야? 교체 현상 아니냐.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반모음화라고 하는 교체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입장 둘 다 있어. 둘 다 알아놔야 돼요. 둘 다 알아놔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이중모음화라고 하는 입장은 뭐냐면요. 그냥 표면상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야. 단모음 어쨌든 모음이 두 개였잖아. 그치? 근데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축약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사실 엄밀히 보면 음운의 정의가 뭐였어요? 음운의 정의.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이제 음운의 정의였잖아요. 그럼 반모음은 음운이 아닌가요? 반모음도 음운이야. 하다못해 말의 길이도, 그치? 장단도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반모음도 음운이지. 그리고 음운의 자격이 있다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것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바로 반모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교체. 타당성 있죠. 그쵸? 그 내용입니다. 밑에. 반모음을 하나의 모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음 축약을 반모음화라고 하는 교체 일부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도 있어요. 이 논란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이것은 필수적인 음운 변동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간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간이 뭐겠어?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소리로 바뀐다 이런 뜻인데 예로 볼게요. 이거 설명 보지 말고요. 여러분 I를 뭐라고 돼? 애라고 하지? 그렇죠? A랑 E가 만나서 뭐가 된 거야? 애가 됐지. 이거 이중모음화는 아니야. 왜? 애는 이거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에요? 단모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A와 E가 중간 소리인 애로 바뀌었다. 라고 해서 간음화로 부릅니다. 여러분 참외 알지? 참외. 참외. 그게 원래 오이의 손말이야. 외도 오이가 줄여서 외가 됩니다. 외. 그쵸? 아이를 침대에 누이다라고 하지만 뭐라고 돼요? 뉘다라고 하는 거. 그쵸? 우랑 이가 더해져서 뭐가 됐어요? 위도 단모음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이중모음화랑 분류해서 간음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필수예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는 있을 뿐이지 필수적인 규칙 현상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이중모음은 어땠어? 그렸다를 여러분 그리었다라고 하냐? 그림을 그리었다라고 표현해요? 발음할 때 해요? 무조건 뭐라고 해? 그렸다라고 줄여서 발음해. 그죠? 축약해서 발음. 그러니까 이중모음화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간음화는 차이가 있다. 이중모음화는 필수, 간음화는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몰라도 상관은 없다. 라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은 없었어요. 모의고사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간음화를 선생님이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중모음화는 말했지만 단모음이 만나서 뭐가 됐다? 이중모음이 됐고 얘는 어때요? 단모음이 만나서 단모음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현상이다. 그거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운 축약 박부의 문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축약 다 봤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17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 2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이런 거 나왔을 때 딱 보면 아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공부를 하면 그죠? 거센 소리 내기가 무엇인지 아마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보면 이 보기 2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뭐였냐면요. 유기음화를 둘로 나누고 있어. 순행적 유기음화와 역행적 유기음화라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순행, 역행은 동화에서 공부했죠? 순행이 뭐야?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 역행은 뭐예요?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유기음화라고 하는 게 유기음에 의해서 축약되는 거거든. 그럼 순행적 유기음화는 그 히읗이 어디에 오겠어? 앞에 오겠어? 뒤에 오겠어? 앞에 올 때. 그지? 역행은 뒤에 올 때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자, 1번. 니은, 디귿, 리을은 역행적 유기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니은 볼게요. 오탄벌. 자, 오탄벌 보면은 지금 얘가 히읗, 시옷이 만나서 지금 뭐가 됐어요? 티읕이 됐는데, 야, 엄밀히 말하면 시옷이랑 만난 게 아니라 뭐예요? 디귿으로 만났어. 왜? 시옷은 뭐로 바뀌게 돼요? 디귿으로 바뀌게 돼. 뭐 때문에? 음절이 흡수율 규칙에 의한 평파열음화 때문에. 그렇죠? 자, 역행적 유기음화 맞고요. 디귿도 볼게요. 숱하다. 얘도 축약이 됐는데 뭐에 의한 거야? 뒤에 히읗에 의한 축약이에요. 그쵸? 근데 티읕이 여기서 또 뭐로 바뀌게 돼요? 디귿으로 음절이 흡수율 규칙을 겪은 다음에 축약이 됩니다. 맞고요. 밝히다 여기도 보니까 히읗이 뒤에 와 있네. 밝히다, 발피다 둘 다 뒤에 와 있기 때문에 둘 다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역행적 유음화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2번. 니은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유기음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여러분, 단어는 어떻게 쓰는 게 원칙인 줄 알아요?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얘 띄어 있는지 보면 되겠죠? 옷과 한 띄어져 있죠? 낫 한 띄어져 있죠?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일어난 유기음화 맞네요. 그쵸? 3번. 니은, 딕과 디귿에는 유기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 아까 얘기했죠? 오탄벌 할 때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고 숱하다에서도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어야만 유기음화가 일어납니다. 맞고. 자, 4번. 리을에서는, 여기서는 유기음화가 일어난 후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자음군 단순화가 뭐예요? 여러분, 갑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돼? 갑, 즉 시옷을 어떻게 탈락시키는 현상, 이게 자음군 단순화인데 밝히다.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밝히다가 됐죠? 그러면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된 거야? 키읔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앞에 받침에서 뭘 탈락시켰나요? 아니, 탈락시키지 않았어.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정답은 뭐예요? 4번. 왜 안 눌리냐? 잠깐만요. 왜 이래? 4번. 자, 5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자음 축약이 나타난다. 이거 다 유기음화니까. 그죠? 거센 소리 대기니까 맞고요.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A, B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난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자,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골라보세요. 팥빵은 이것이 일어나서 팥빵이 된대요. 뭘까요? 여기 들어갈 말 A.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위한, 그치? 음끝. 정확하게 말하면 얘에 의한 뭐야? 평파열음화야. 평파열음화. 자, 많터는 이게 일어난대요.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뭐 있어? 거센 소리 대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일어나는 현상을 찾아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낯설고, 얘 될까 안 될까? 탈락해요. 왜? 파티 축하가 있어야 돼. 낯설고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얘 발음 써볼까 어떻게 되냐면, 낯설고가 됩니다. 그쵸? 노터라는 어때요? 어떻게 발음해? 노터라. 뭐가 적용 안 됐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 안 됐어요. 얘는 맞는지가 돼요. 뭐가 적용 안 됐을까? 거센 소리 되기가 안 됐어. 거센 소리가 없잖아 여기. 그치? 먹히는 어때? 먹히는. 먹히느냐. 뭐가 없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럼 뭐 정답이 뭐겠어요? 정답은 5번일 겁니다. 자, 애틋하는요. 탄이거든요. 자, 시옷이 일단 뭐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겪었죠. 다음에 히읗을 만났지. 그래서 뭐가 돼? 탄, 티읕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 넘어갈게요. 요거는 뒤에서 여러분 또 볼게 될 것 같거든요. 이중모음화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뒤에서 여러분, 이중모음화 말고, 반모음 첨가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좀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때 가서 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봤냐면 모음 축약까지 봤고 이제 절반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탈락과 첨가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의문의 탈락 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